네, 오늘 카카오그룹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시가총액 4조 원이 증발이 됐다라고 하죠. 4조 원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만큼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 오늘장 주가 함께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주가 6%대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뱅크 12%, 카카오페이 8%, 카카오게임즈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그룹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뭐 악재들이 사실 우리가 아는 악재들이 너무 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월 달만 놓고 보면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니까 10월 4일까지는 이제 카카오 관련주는 이제 총 4개인데 시총이 18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16조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날라갔고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기업 시총이 4조 6,500억 원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심하긴 심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 카카오뱅크 올라간 거는 좀 공매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곳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은 사실 그동안 대주주 이슈 특히 이제 카카오에서 남궁 대표가 사임할 때 네. 15만 원 밑으로는 앞으로 팔지도 않겠다고 해놓고 5만 원대일 때 스톡 옵션을 그냥 행사하고 행사했죠. 나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국민적인 분노와 질타를 반감을 받아야 샀고, 되죠. 네, 그리고 대주주와 관련해서 국정감사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슈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 수급 특징주로 이제 테이버고시와 함께 바라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고요. 또 오늘은 공매도 관련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순재 교수님, 이 카카오그룹주의 이러한 좀 그동안의 실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실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플랫폼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이 이제 뭐 소비자와 그다음에 뭐 생산자를 뭐 연결해 준다라는 뭐 긍정적인 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만약 이 사이에서 뭐 불만이 나와서 이게 문제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플랫폼사가 그거만큼 이제 피해를 이제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내에서 이제 여러 산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불거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택시 기사와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이제 계속 좀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의 특성상 이제 여러 불만 사항들을 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또 규제로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게 주가를 계속 좀 약세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경영진 리스크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더 이제 부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규제 관련된 사항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요.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낙폭이 컸고 그다음 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한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 영향까지 같이 지금 맞물려서 올라가긴 하지만 카카오 전체적인 그 업황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가 이제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뭐 여전히 이어가고는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걸로 이번 이런 규제 관련된 국면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오늘도 약간 공매도성 그 관련한 이슈와 함께 많이 하락했던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종목도 사실 업황에 대한 이야기,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카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일단은 카카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전 일단 이제 우리가 분석과는 별개로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대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수급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초가 부근 라인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네. 투자자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기업이든지 뭐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자신만의 그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매매를 해 보신다면 그래도 카카오 엔터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는 네.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네, 그렇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어요? 많은 악재가 반영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가에.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보는데요. 펀더멘틀로 보면은 말이죠. 얘네 본업이 있고 자회사들이잖아요. 네. 자회사의 기여도를 없애고 본업만 봐서 과거에 잘 나갔을 때 PER 배수를 한 50배 정도를 치면은 그게 한 4만 몇천 원, 5만 원 사이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왜 그렇게 했느냐? 네. 자회사하고 상장하고 하니까 이거 다 없애고 이것만 보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요거만이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뭐 톡 비즈니스 잘 되면은 과거처럼 밸류에이션 한 50배 줄 수 있지 않아? 그런 목표 주가가 좀 나오는데 너무 왜 빠졌어?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사법적 리스크 그런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회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고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되는데 고유 비즈니스 잘 되는지는 1분기 정도에 확인된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예요. 뭐냐면 우리 그 저기 카카오 채팅이잖아요. 네. 근데 SNS 기능을 추가되는 것이 그 드러나는 효과가 한 1분기 정도 가보면 드러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 카카오 하면은 우리 한 보통 평균이 한 13분 머물러 있답니다. 네. 한번 들어갈 때. 근데 SNS 무슨 인스타그램 하면은 30% 이상 더 체류를 오래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고도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이런 시츄에이션이 지금 10월 달에 잘 안 보여도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에는 보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뭐지 또 하나 있는데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문제가 AI인데 AI 갖다 붙이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나왔다가 네.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친구가. 그래. 거기서 대답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카카오 브레인이 하는 게 있는데서 이미지 하는 AI가 있거든요. 네. 이른바 AI 그 칼로라는 게 있는데 의료 AI 관련된 거 4분기에 론칭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 어떤 분위기 바뀔까 이런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ER이 뭐 50배, 60배 되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까지 내려왔으면은 버티거나 네. 트레이딩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동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자회사 없이도 현재 주가 바닥권 인식 가능하다. 박소 고수는 바닥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임순재 고수는 정부 규제 이슈는 조심하자. 이재규 고수는 연이은 악재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